네, 반갑습니다. 성수다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 오전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예요. 쌍끌이가 들어온다. 네. 옛날에 그 광고 CF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비 몰러 나간다. 네. 완전히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쌍끌이가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양매수입니다. 주체가 두 개가 두 개의 주체가 매수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을 보통 이제 쌍끌이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쌍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그냥 같이 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놈이서 같이 그냥 시장을 끌고 간다. 자,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재료가 이미 반영됐다. 네. 뭐 시장에 그동안 좀 나쁜 소식들도 많이 있고 부담감 또 연휴 전이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냥 뭐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미 이런 나쁜 소식들에 대한 재료들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또 분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할 마음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소식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보유 중인 종목들 역시도 수익이 많이 발생이 또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좋은 기운들 계속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걱정을 좀 하나 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연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오전장의 시황 가지고는 확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후 시점 들어가면서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이 끝날 때까지는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겠다. 그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립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분봉 먼저 살펴보죠. 지수가 뭐 그냥 네 강하네요.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어제 시황에서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위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뭐가 됐다 그랬죠? 네,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 부분들 지금 보니까 주가가 마지막에 상승할 것 같으니까 갔다가 어제 금융투자들 그 수급 동향 기억나시죠? 바로 탁 치고 올리잖아요. 내일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그냥 베팅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을 때 단기 베팅을 갖다 때려버리니까 위로 추가 상승이 오침에 또 나타나는 모습인데 굉장히 강하네요. 지금 1947포인트 네, 50포인트를 더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넘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0.5%밖에 안 올랐습니다만 힘 자체는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근데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적네요. 여기서 약간 뭐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은 코스닥이 더 강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상한데? 그래서 의문 없이 그냥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안 돼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데? 원래 코스닥이 더 잘 갔던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쌍끌이. 네, 이 수급 동향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수급 동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큰 놈이 움직이냐 작은 놈이 움직이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그 시장 자체는 잘 못 가요. 잘 못 가게 되고 또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게 되면 업종 동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외국인들이 도대체 뭘 샀니?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대형주,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뭐냐면 IT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대형주 쪽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을 사고 있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일단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전기전자 쪽에서는 약간 매수가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송장비, 화학, 제조업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근데 코스닥 시장은 현재로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형님 뻘인 이제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매수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 좀 있겠지만 연기금 매수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죠. 왜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연기금이 들어와서 시장의 종목들 또는 시장 자체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연기금도 한번 살펴볼게요. 연기금 매수, 네, 마찬가지죠. 쫙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연기금 쪽 보게 되면 이제 9시 50분 넘어가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방향성 위로 탁 그냥 아시죠? 뱀이 대가리를 탁 쳐듣는 것처럼 물어버릴 거야. 딱 이런 거 공격적인 그런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도 어때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연기금이 받아주는데 이 받아주는 주식에다가 매수를 더 갖다 더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는 상승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지수가 지금 상승하는 배경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 당연히 나타날 텐데,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셨던 분들은 약간 엿먹는 그런 장세?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주식을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엿먹는 거 아니야? 생각했다가, 이게 지금 보니까 주가가 상승세로 가니까, 그래, 어제 사기 잘했어. 어제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매수하기 잘했어.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변수라는 것들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주말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FOMC도 있고, 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줄줄이 있고,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 지표는요, 일단, 오늘, 어제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경제 지표들이 그냥,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담스럽게 나타났거든요. 저장 창고가 꽉 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담스럽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한 게 뭐냐면 기업 실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알파벳의 주가가 시간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4% 정도 급등을 했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거야. 이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거죠. 이미 알고 있었던 경제지표에 대한 악재들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 유가 역시도 마찬가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더 뭐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생각보다 빨리 되겠다.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속도가 빨라지겠다. 이런 속도가 이런 생각들이 딱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은데 왜 주식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들이 그대로 넘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주말 동안에 있을 FOMC 경기 전망 어떻게 보겠습니까? 파월한테 물어봤어. 파월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경기 정말 거지 같으니까 여러분들 다 뛰어내려서 조심하십시오. 다 파시고 그냥 지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경기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추가적인 경제 정책이 나오면 더 좋고요. 정책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전망 이제 곧 정점을 찍고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파월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 자체로도 호재가 되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남아있는데 청구 건수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이제 400만 건까지 내려갈 거 생각되고 있잖아요. 이제 300만 건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고 있잖아요. 600에서 500, 500에서 400, 400에서 300 정상화되는 거 순간적이죠. 아직까지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조금 더 고무적인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말 동안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 나쁘게 나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 이 생각이 드는 거에다가 플러스 기업 실적이 좋게 나와버렸어. 자, 주말 동안에 걱정할 게 없어. 그럼 뭐예요? 베팅해야지. 네. 왜? 일단은 추세 자체가 우상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요. 연기금이 버텨주는 이유,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후 시점에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오전 장세, 최소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그러한 관점으로 수급들이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포인트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러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홀딩이고 없는 사람들도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좋겠는데 지금 잘 보시면 조정에 대한 폭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많지가 않아요. 원래 이런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갔죠. 가면서 뭐가 됐어요? 이평선대 밀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이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가 많지 않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 여기서 나타났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이평선 지지가 굉장히 밀집 대응으로 들어가죠.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조정은 지금 들어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냥 가자. 더 가자.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증시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상승을 뭐 어디까지 할 것이다. 하락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상승하고 있는 주식에서 뭘 더 이상 무슨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간다고 안 간다고? 간다고. 가고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뭐 좀 나쁜 재료가 나왔었다 하더라도 그거 다 귓방망이 때려가지고 보내버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가 부담감이 없는 상태이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수급만 꺾이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으로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작은 뭐 그래서 크게 분석해드릴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말 동안의 변수만 해외 시장에서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뭐 나쁘게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겠죠. 근데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그냥 이어갈 수만 있다면 돌발 변수를 통해 가지고 뭐 갑자기 크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형태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지금 잠정 매매 동향 좀 살펴볼게요. 금액으로 따져봐야죠. 네. 금액을 따져보면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의 매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기관이 받아주고 있을 거예요. 네. 기관이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네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럼 이거는 개인들이 받고 있는 얘기네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지금 현재 매도를 기관과 외국인이 다 같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기금 한번 볼까요? 연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렇다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에 참여 중인 이 수급 주체 중에서 이제 덩어리 큰 이런 쪽들이 이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일단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포스코, 네, 하이닉스, SDI, 삼성전기 이런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총계로 살펴보게 되면 네, 역시 하이닉스, 포스코가 가장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철강업종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장주 쪽에는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외국인도 살펴볼게요. 오늘은 비슷하네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를 일단 떠받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개인들이 받아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받아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이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타날 수 있겠죠. 대신에 이 시가총액 다른 쪽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 주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승폭이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보다는 더 크잖아요. 삼성전자는 0. 몇 프로지만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2% 3%씩 올라오니까 같은 포지션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얘네들을 더 크게 뛰어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주축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저점권을 좀 유지하고 아직 돌파가 안 된 종목들인 것 같아요. 부분 보면 뭐 LG화학도 그렇고요. 뭐 그래서 돌파가 아직 안 된 그런 종목들 위주의 포지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아직까지 이제 오전 수급 동향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대형주 쪽에서 더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면 어떤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 쪽 매도가 많지 않은 상황. 네, 지금은 뭐 매도 1순위로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대신해서 채워줄 그런 다른 종목군
중에서 이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세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동안에는 이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받치면서 끌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조가 오후까지 계속 연결되기를 좀 바라보고요. 오늘 마감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마감 시황에서 다시 나머지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